모두들 바쁘신데 오셔서 이래 옳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국회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셨던 우리 위원장님과 또 간사님께서 그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시작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면 국가가 사실로 무엇을 하는 것이 국가인지, 국가는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시켜 주는 것이 우선 기본입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지역구에 다니면 한 60 몇 살 되신 그 수희 아이씨가 저를 자꾸 하소연합니다. 우리 자식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서 버스 회사에 취업시키려 해도 그게 줄이 없으면 안 되더라.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줄이 있으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한 4, 50만 원을 받는데 자식이 놀한 지가 한 5년 되니까 자식 돈까지 주가면서 하니까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로 없는 서민들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고 또 있고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습을 잘 알면서도 그 자식도 어디 취업을 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 걸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왜 이래 줄이 없느냐 싶어서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부모들 역시도 우리 자식이 취업 안 되는 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말을 못하고 이런 사회가 한 10년, 한 15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열심히 일하면 성공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행복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을 주고 또 연금의 반을 드리고 또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국회라는 곳을 열리면 매일 사업만 하고 하나도 협의되는 건 없고 협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가 옛날 과거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너가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또 젊은 청년들이 시집 장가를 자식은 아이 없다고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면서 장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특히 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 올라오면요. 이렇답니다. 어떤 부모의 하소연입니다. 올라가서 한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간답니다. 취업을 하다 보면 서울에서 좀 최하위층에 취업을 하면 자식이 집에 올 때 아빠 차비 좀 보내주라. 왜냐하면 하숙비 내고 내면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특히 또 지방에는 일자리가 너무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의원님들 또는 우리 국무위원들 모두 함께 진짜 이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됐고 여야의 이념 문제나 정신 문제나 이런 건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미래 세대 우리가 어떻게 해놔야 될지 우리는 이때까지 그래도 성장 가독에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었고 또 고등학교를 나와도 철공소에 다녀도 열심히 하면 사장도 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여야의 논쟁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진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도지사도 해보셨겠지만 총리님 청년 실업이 특히 더 지방에 있는 대도시는 더 심합니다. 물론 시골에는 지금 청년도 없겠지만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특히 더 대구나 부산이나 또 광주나 이런 데 한번 다니시면서 청년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저는 어느 동네를 가면 눈물이 나서 나올 때는 미안한 마음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추경이
우리 마중물이 될 수는 있지만 특히 더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살 수 있는 세상을 좀 함께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에 심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깊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곳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하고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 빈대떡집도 좋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서 들으면 더 격렬한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세대 취업에 고민이 없이 살았던 그 세대의 아버지로서 요즘 제 자식들 세대가 참 미안하고 불쌍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가난해지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교육을 덜 받는 최초의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아들들이, 이제 아들, 딸들이 노동시장에 마구 나오게 되는 그 시기가 불과 4, 5년 앞으로 닥쳤는데 지금부터 정부나 또는 민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맞을 것인가 하는 참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떤 논쟁을 하더라도 숫자 노름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예산을 예, 제가 아주 작은 경험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사로 일했던 전라남도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농수산업이 주된 산업이고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화가 굉장히 늦은 곳입니다만은 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예산을 늘려가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작년 고용노동부가 주는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농도가 어떻게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좀 놀래기도 하고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만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일정한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에 정면으로 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총리님. 우리 청년들 일자리 좀 심각합니다. 자, 우리 수고하셨고, 박재호 의원님. 이어서 우리 인천 서구의뢰로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